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이야기할 때 알트코인을 보유의 영역이라고 하지 마라. 매매로만 활용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은 투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번 금액의 반만 가져가도 되게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투자, 사실 뭐 요새 리플이 급등하면서 이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도지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알트코인 투자요. 일단 알트코인 투자는 트렌드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트렌드가 좀 올라갈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알트코인,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많이 벌었던 게 밈코인 투자거든요. 하나 좀 아쉬운 거는 한국 분들이 밈 투자를 잘 못하세요. 다 해외 거래소나 그리고 탈중앙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되게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의 트렌드는 밈코인이었다. 근데 이번에 좀 넘어온 섹터는 AI 에이전트라고 AI 쪽이 아마 좀 강세를 부리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디파이 쪽도 엄청 크게. 그 다음에 또 이따가 설명드릴지도 모르겠지만 RWA 섹터. 그래서 그 세 개 섹터가 지금 저는 이 올해를 끌어갈 것 같고요. 어떤 사실은 뭐 AI는 뭐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엄청 화두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연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붐이 AI한테도 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트코인을 잘 투자하려면은 그 시대 때, 그 분기 때 혹은 그 연도 때에 어떤 섹터가 좀 뜰지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기본기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든지 기술적인 뭐 결함이 없는지 혹은 이제 커뮤니티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홈페이지나 아니면 트위터를 가보면은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유동성이 되게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야기 좀 드리면은 비트코인 골드가 상패가 나왔었어요. 근데 상패 이슈가 떴는데 1월 26일인가 이제 상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코인이 저는 한 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 죽은 코인인데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2, 3일 전에 비트코인 골드가 3배가 올랐어요. 상장 폐지가 나왔는데 근데 그걸 뭐 흔히 말하는 상패 미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래량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브가 최근에 몇 년간의 거래량보다 최근 거래량이 엄청 급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알트코인 또 현명한 투자 방법은 일단 한 곳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 안 되는 행동인 게 혹시 테라루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알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회사를 하고 있는 걸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코인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2021년도 때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4대 보험 정직원 10명이 있었어요. 사실 유튜브 회사 운영하는 곳이 10명이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분석팀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똑똑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무려 3000% 수익을 낸 주식으로 그 사고 팔고 해서 정말 유능한 직원이었고 저보다 나이도 되게 많으셨고 해외 명문대 나오셨고 네, 감사하게도 우리 회사 와가지고 분석팀으로 일하셨는데 그 현명하신 분이 테라루나에 빠지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대표님 그분이 이제 분석 자료를 저한테 주고 저는 이제 분석 이제 하고 했던 그 이제 영상 올리고 했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대표님 테라루나 이거 진짜 연금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연 20%의 이율을 주고 그리고 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기가 자기 자산의 90% 이상을 여기다 넣어버렸대요. 아하. 자기가 모아놓은 자산에 결혼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시장 분위기가 테라루나가 너무 진짜 뭐 한국의 자존심이다, 국가대표 코인이다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분위기가 뭐 그랬었어요. 저도 뭐 부정하진 않았죠. 근데 운 좋게도 저는 테라루나에 투자는 안 했어요.
일부 투자했다가 많이 올랐을 때 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테라루나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거의 뭐 한순간에 테라루나 가치가 90% 이상 폭락을 하고 네. 결국에는 99%까지 폭락을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항상 저희가 먹었던 게 테라랑 진로랑 섞어 먹는 태진아라고 그 소맥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3개월 동안 테라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튼 그래서 그때 교훈을 느꼈었죠. 아 정말 코인의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코인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분산 투자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사실 섹터별로 그러니까 알트코인 현명한 투자 중에 하나가 섹터별로 투자를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인간의 한계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 MM팀이 존재하거든요. 마켓 메이킹 팀이 존재하고 알트코인을 올리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이야기할 때 알트코인을 보유의 영역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단순한 투자의 영역으로 보셔야지 비트코인처럼 10년 가지고 가야 된다, 5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보유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된다. 그쵸. 매매로만 활용하셔야지 이거를 물량을 확보하고 물량을 늘려갈 생각 죽어도 하지 마라. 그래서 왜냐면 MM팀들이 있고 제가 그래도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스피커로 좀 활동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그 국내에서는 뭐 탑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외 재단들 대표들 만나면은 좀 씁쓸한 얘기지만 정말 고맙대요. 저희를 김치라고 불러요. 김치도 너무 고맙다. 물어보면 왜 이러니까.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되면은 니네가 우리 거 다 받아 먹어주잖아. 우리는 너네한테 팔고 나가. 그리고 우리는 1, 2년 동안 프로젝트 운영비 다 벌고 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알트코인은 절대로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MM팀들과 세력들이 펌핑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트렌드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AI나 RWA나 혹은 이제 뭐 중국계 코인들이나 NFT나 P2E나 이런 쪽으로 좀 섹터별로 괜찮은 코인들을 좀 묻어두면은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괜찮은 코인들을 섹터별로 모아두자 얘기했는데 괜찮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법인 7년 차라고 했잖아요. 제가 스타트업 회사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라이브 방송도 4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7년 동안 사무실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 1월 1일, 설날, 추석 모든 날을 사무실에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무실을 출근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보다 진짜 제가 평균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막 1시에 퇴근했으니까. 네. 이제 그때 VC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그 VC들한테 내 회사의 가치를 좀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실제 있는 얘기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1, 2등 하는 투자회사 대표님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알토벤처스 김한준 대표님을 우연치 않게 소개받아서 2-3번 정도 만나뵈러 갔었는데 뭐 그분이나 혹은 이제 또 다른 유명한 VC들 심사역들 만나서 제가 스피치를 해보면은 크게 3가지를 봐요. 어떤 걸 보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진 않아요. 뭐 네가 뭐 코인을 뭐 할 거야, 유튜브를 운영할 거야, 뭐 유튜브로 손익을 얼마 낼 거야. 그거 물어보지 않고 처음에 팀 구성원을 물어봐요. 그래서 너네 팀 누구 있어? 너네 팀 어떤 애들이 있는데? 일단 팀 구성원을 보고요. 그 다음에 대표를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네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팀 구성원이나 대표가 제대로 된 친구들이 아니면 이 비즈니스 모델 못 끌어간다.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데 사실 코인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또 괜찮았던 브리핑 중에 하나가 수위 브리핑이거든요. 수위가 아마 지금 7,000원인가로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수위가 또 코인 이름이죠, 수위가. 네, 맞아. 수위 코인. 그래서 수위 코인이 8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800원대 조정받았을 때 사라고 말은 못했고 800원대 조정받고 1200원대 올라올 때 그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6,000명, 7,000명씩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이거는 다 정말 진실의 이야기고 근데 그때
1200원대 왜 사라고 했었냐면요. 이 수익 이 팀 구성원 친구들이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이 수익 코인의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씬에서 개발자들은 몸값이 불장 때는 많게는 10배까지 나가거든요. 똑같은 개발자 연봉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들 몸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난다긴다고 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친구들 신규 대응 프로젝트고 올라갈 수 있겠다. 두 번째,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제가 유명한 컨퍼런스는 거의 다 초대되거든요. 싱가포르에든 뭐 한국에 있는 컨퍼런스는 다 초대되고 해외 그 컨퍼런스에도 다 초대되는데 컨퍼런스를 가면은 메인 스폰서를 다 수의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이 없는 친구가 일단 아니구나. 메인 스폰서 잡으려면은 많게는 2억씩 내야 되거든요. 그 컨퍼런스 후원하는데. 근데 얘네가 좀 돈이 없지 않겠구나. 두 번째, 이 친구들이 마케팅을 할 줄 아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럼 수익 코인을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팀 구성원, 그 다음에 대표, 비즈니스 모델 이 세 개를 보면 좋겠고요. 근데 나는 뭐 해외 사이트 가가지고 이 친구들 링크드인 이런 데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좀 어렵긴 해요. 뭐 팀 구성원이고 뭐고 대표고 뭐고 비즈니스 모델 체크하기도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요. VC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VC들이 얼마에 투자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가 존재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더 VC라고 한국 스타트업들이 투자 얼마나 돼 있는지 시드 단계,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뭐 이래서 시드 단계 투자별로 투자 규모가 나오는 그런 플랫폼이 있듯이 해외 사이트에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가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알트코인들이 과연 어느 단계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판테라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랩스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받았다 하면은 보통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유명한 거래소 혹은 그 빅마우스들이 그쵸. 투자를 했느냐. 그쵸. 그러니까 ICO 했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끌고 가줘요. VC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일단 제가 하나 예시를 또 들어드리면은 작년에 DWF라는 그 소위 말하는 VC가 있었어요. 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일단은 MM팀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유명한 걸로는 MM팀보다는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VC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브리핑이 나갔었냐면 DW에 투자하고 있는 코인 3개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저희 커뮤니티 브리핑에다가. 근데 거기서 못 올라간 애들이 한 5배. 그 다음 많이 올라간 애가 3개 중에 10배. 제일 많이 올라간 애가 16배였어요. 근데 뭐 딴 거 없었어요. 섹터가 또 좋긴 했는데 AI 쪽이기도 했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DW 랩스가 얘네 초기 투자했고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물량. 얘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팀, 대표, 비즈니스 모델 뭐 파악하기 힘들고 추적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VC가 어느 정도 투자돼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한 게 물량을 어느 정도 재단이 갖고 있고 VC가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량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물량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발행 코인이 유통 코인이 그쵸. 몇 개나 되느냐. 맞습니다. 뭐 유통량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유통량이 뭐 락업이 언제 풀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일단 재단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VC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VC들과 재단들이 들고 있는 유통량을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찾는 3가지 방법이다. 네, 그렇죠.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망하지 않은 코인 찾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알트코인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투자의 관점이지만 그 얘기는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의 가치가 있다라고 프로젝트들이 얘기하지만은 제가 그 운이 좋게도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직접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소리를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업비트에 상장된 해외 대표들도 많이 만나보고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업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시장이 이해가 안 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시장이구나. 나는 밤낮을 일하면서 앱 개발하고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고객 획득을 위해서 한낱 그 팀원들이랑 막 전략 회의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98% 그냥 머릿속에는 이번에 불장 오니까 우리 이 정도 엑시트하고 나가야지. 다른 코인이나 새로 한번 찍어볼까? 우리 이번에 코인 잘 찍었으니까 이거 버리고 다른 코인 찍으면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밥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우리가 가치가 없구나. 잘못하면은 진짜 그런 거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쵸. 단지 지금은 그럼 여러 가지 심리들에 의해서 올라오는 장이니까 네.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그건 활용하되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큰 진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루나나 테라처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우리 닷컴 버블 시대에 제가 그 시대에 정확하게 이제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정보를 찾아보면 흡사 지금 시장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상장 기업들이 코인들을 많이 발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 이야기는 뭐 메인으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더리움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생태계를 구축하면은 과연 이더리움이 대체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더리움 되게 좋아합니다. 이더리움 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그 리플 다음으로 오를 수 있는 네.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되던데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더리움 지금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이더리움에 할당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저당 수단이나 개수를 보유하고 오랫동안 홀딩할 코인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요. 그런 알트코인들을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순서가 와서 막 오를 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매도 시점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더 빠져버리기도 하고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제가 운이 좋게도 불장을 다 겪어봤어요. 17년도 때 불장도 겪어봤고 2021년도 때는 너무 많이 너무 딥하게 겪어봤고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 4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항상. 그 말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5시간 많게는 12시간씩 이 시장을 뜬 눈으로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터득을 한 게 그러니까 사실 4년 동안 제가 이 정도로 많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자산도 축적했고 2021년도 때 불장 때도 현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그것들도 다 인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6천 명 중에서도 거기서도 제가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국내가 모인 게 아니라 거기서 1등을 했고 그래서 뭐 나름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그때? 그때 많지 않았어. 503% 정도. 503. 얼마 동안? 3주 동안. 3주 동안? 네. 그게 많지 않은 게 아니지. 근데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 진짜 큰 거거든요. 저는 크다고 보는데 좀 애게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뭐 겸손 아닌 겸손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500% 이상 내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잤어요. 제 방 옆에 요가 매트리스가 있는데 제 회사에 요가 매트리스에서 3주 동안 잤어요, 거의. 그리고 그 뒤로 2주 뒤에 심장병이 와가지고 제가 중환자실 입원해서 3일 동안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치. 제가 그때 심근염이라고 이게 뭐냐면 제가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로펌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군대 시절에 법무관 하셨는데 자기가 보던 병사가 저랑 똑같은 병으로 똥 싸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죽고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긴장과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맞아요. 모니터 앞에 있고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계속 그쵸. 그러니 이게 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3일째 되던 날 제가 새벽 5시, 6시만 되면은 심장을 그냥 손으로 짜는 듯한 고통이 왔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나 가나? 죽나?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뭘 했었냐면 좀 웃긴 행동을 했어요. 웃긴 행동은 아닐 수도 있는데 노트북을 켜고 제가 해외 거래소에 자산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게 좀 무서운 게 제가 당장 가면은 이 해외 거래소 자산을 가족들이 인출할 방법을 알까? 네. 제가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국내 그렇지. 자산이면은 찾을 수 있는데 다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제 그 해외 거래소 담당해주는 그 친구랑 그다음에 제 친동생 3명의 단톡방을 팝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모든 아이디와 비번을 싹 다 적어놓고 그 노트북에다 엔터키를 손에 올려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가면 이거 누르고 가려고. 그러니 네. 건강이 최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젊고 또 그때는 이제 능력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막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가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네, 건강 그렇죠. 잃는 케이스들이. 그래서 진짜 지금은 건강이 진짜 최고라는 거를. 자, 그렇다면 그 매도 시점. 네. 일단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되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럼? 그 매도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시청자들 지표를 많이 봐요. 네. 뭐 인간 지표. 그러니까 소위. 누구는 뭐 상승 사이클을 판단해주는 지표가 있다. 뭐 밤감기의 끝을 알리는 뭐 알림의 지표가 있다. 뭐 이런 지표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런 지표로 세상에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면은 세상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은 운이 좋아서 그 지표가 잘 맞았던 거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지표가 좋았구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인간 지표들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실 거예요. 1억 5천 너무 비싸요 지금은. 그렇지. 많은 자산, 그러니까 수억 대,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면 비트코인을 노려볼 만하겠지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99% 알트코인 사실 거고. 그래서 알트코인의 매도 시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어디서 물려든 다 탈출시켜 주거든요. 그럼 알트코인의 매도 시점을 파악하려면은 인간 지표보다 더 나은 지표는 없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코인이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기준으로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20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들이나 저나 8천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많이 모아놨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르기 전에 모든 코인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는 그러면 20만 원대까지 갔지만은 얼마에 엑시트하는 게 최고였냐? 전 평균 10만 원대 다 털면은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20만 원대 가면 20만 원에 다 터는 게. 그치, 19만 5천 원에 팔아야지. 그래야지 뭐 아니면 18만 원에도 팔든가. 저 헛방이네. 저 바보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트레이딩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 경험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업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10시간씩 그렇지. 4년 동안 봤잖아요. 그런 사람도 10만 원에 터는 게 최고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거는 좀 이제 제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 좀 디테일하게 코인들을 찍어가면서 얘기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아까도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드리면은 내가 샀던 코인이 만약에 지금 뭐 2만 원대 샀는데 얘가 4만 원에 간다? 그럼 20% 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6만 원을 간다? 또한 10% 털어야 되고 8만 원을 간다? 또 20% 털어야 되고 그리고 분할 매도. 네, 그쵸.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인데 결국에는 30% 정도는 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까지 한번. 네, 그쵸. 이건 왜 30%를 들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일찍 끝날 수 있는 불장은 4월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월달이 아니라 연말까지라도 만약에 이어간다면 이 흐름이 제가 30%라도 안 남겨놓으면은 엄청 후회하겠죠. 그리고 그나마 30%도 남겨놓고 연말까지 이걸로 잘 즐기면은 포모 증후군도 오지도 않고 조급한 마음도 사라질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은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번 금액의 반만 가져가도 되게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각도에서 이제 코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근데 4월 달에 상당히 좀 급락장,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네. 이게 제가 3, 4월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일단은 그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1월 말이나 2월 초라면은 최소 그러니까 최소 4월 정도까지는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도 때도 알트코인이 엄청 큰 불장이 왔다고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초인류적으로 올라가는 건 2-3달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갔던 상승률보다
일주일 동안 올려갔던 상승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모든 알트코인들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해서 이거를 올림픽이라고 예를 들어 드리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한두 달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결과를 뽐내기 위해서 4년을 되게 노력하고, 비트코인도 약간 비슷하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뭐 3월달 4월달이 무조건 고점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4월달에 끝나도 아쉽진 않다. 왜냐면 4월달에 내가 말한 불장이 올 거라면은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근데 아마 또 3월달 가면은 4월달에 끝날지 안 끝날지 데이터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4월달에 끝난다고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길게 보면은 뭐 여름 혹은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4월달에 엄청난 큰 상승폭이 온다면은 그때부터 저는 거의 다 정리를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코인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 우리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무슨 투기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 젊은 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얘기한 우리 돈봉남 작가 요거의 말을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그러다 진짜 돈 벌고 가슴 쥐어짜고 쓰러져서 죽으면 그게 무슨 아무 의미 없잖아 이게. 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식단도 운동도 제가 아침에 계란이랑 감자 먹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먹거든요. 저녁에는 뭐 그 외부 미팅이랑 이런 거 없으면 또 식단을 하고, 운동도 4년을 안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는 무리도 안 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으려고 하고, 이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그러고 뭐 돈을 벌면 뭐해? 돈도 벌어놓고 못 그렇죠. 쓰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100개 거기다 보관해놓고 제가 쓰고 가야 되는데, 나 10년 뒤에는. 자, 100개 목표, 네. 비트코인 100배 모으는 목표 달성 언제까지죠, 목표가?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달성하면 한번 그래요. 초대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말씀 듣고 진짜 다음번에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 이 뒷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까지 비트코인 15억 간다 슈퍼리치의 탄생 돈봉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